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어제 통계청이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6%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무려 24년 만인데요. 특히 국민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해서 7.4% 올랐고요. 네. 외식 물가 8%가 올랐습니다. 예. 정말 모든 수치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게 막연하게 이제 전체적인 수치로 제시되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올랐는지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네. 어제 그 YTN 보도에 따르면 닭 1kg이 지난해에는 5,000원대에도 판매가 됐었는데 요즘은 9,000원 가까운 가격이 됐고요. 배추 한 포기가 작년보다 26%가 오른 4,000원대. 또 식용유는 2배 가까이 올랐고 밀가루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뭐 마트마다 다르긴 할 텐데요.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더 우려되는 건 이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에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4%대가 되는 데는 5개월이 걸렸는데 4에서 5%로는 2달, 또 5에서 6%로는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지금 속도라면 7% 또 8%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와 더불어서 외화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화 보유액도 지금 비상입니다. 6월 한 달간 외환 보유액이 94억 달러가 감소를 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여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달러를 매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결국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는 조치였는데 문제는 이 외환 보유액이 준다라는 거는 또 환율이 급등락을 할 때 그 변동성을 방어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물가도 환율도 국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들이 좀 한숨을 돌릴 만한 방안 좀 어렵지만 조속히 좀 나왔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다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안 올랐죠? 내 월급이요. 저도요. 웃을 게 아닌데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죠. 스누피를 내세운 여러 가지 맛의 우유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동원 F&B가 제조하고 편의점 GS25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지난 1일에 한 소비자가 바나나 맛을 구입한 뒤에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변질 신고를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후에도 비슷한 신고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이 편의점에서 바나나 맛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GS25는 점주들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1일에서 4일까지 유통기한의 바나나 맛 스누피 우유의 이 상품 변질 이슈가 발생했으니 판매 중지하고 전량 폐기하라 이런 공지를 띄웠습니다. 네. 자, 얼핏 보면 제대로 된 조치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 맛 이외의 다른 세 가지 종류의 맛의 우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 어허.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지난 4일까지 다른 맛, 그러니까 딸기 맛, 초코 맛, 커피 맛 이 3종은 계속해서 팔렸는데 네. 여기서도 사흘 동안 30여 건에 이르는 민원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후에야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고요. 이때까지도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어제 논란이 돼서야 GS 리테일에서 공식적인 사과문과 함께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이미 뭐 해당 우유 마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좀 피해가 접수되면 식약처에다가 자진 신고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에서 대처가 늦었을 뿐더러 또 네. 쉬쉬하고자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자, 이런 그 식품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저 듭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세상 다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먹을 거. 아이들과 먹을 것에 대해서 네. 똑바르게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에는 타협 불가다. 맞습니다.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죠. 네, 자 어제 우리나라 수학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 예, 예.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한국고등과학원 수학부 허준희 석학 교수가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 허 교수가 한국계 수학자로는 최초로 수상을 한 건데요. 허 교수는 수학계 난제로 꼽혔던 리드 추측, 또 로타 추측 등을 하나씩 증명을 하면서 대수기하학의 새 지평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 필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뭐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던 제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안 좋아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확실히 합시다.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그래요? 했는데 네.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전 포기했는데. 자, 어찌됐든 이 허 교수의 이런 연구 업적들이 실제로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서 반도체 설계, 또 교통, 물류, 기계학습, 통계물리 등 여러 응용 분야 발달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늘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하면서 이런 게 대체 좀 어디에 쓸모가 있나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자기 이렇게 합리화. 이렇게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게 느껴졌던 부분이었고요. 예. 어제 허 교수가 MBC와 화상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동료들 대표해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음. 겸손함을 좀 드러냈고요. 네. 수학은 예술과 닮은 점이 많다라고 말하기도 해서 네. 이 수학에 대한 정말 애정이 큰 분이구나라는 그런 대목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참 자랑스럽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되는 연구 업적들 많이 남겨주길 함께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필즈상 같은 경우는 노벨상보다 타기가 더 어렵다면서요? 나이 제한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정말로 쾌거를 이뤘고 특히나 이 수포자 입장에서는 참 대단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다. 전국의 수포자들이 같은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경철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